우리 몸의 사령관입니다. 사령관답게 우리 몸의 가장 위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는 일이 많아서 크기도 큽니다. 우리가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눈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뇌가 일을 해야 볼 수 있어요. 코만 있다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가 일을 해야 냄새를 맡아요. 귀만 있다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가 일을 해야 소리를 들어요. 혀만 있다고 맛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가 일을 해야 맛을 볼 수 있어요. 피부만 있다고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뇌가 일을 해야 부드러움, 따스함 등을 느껴요. 심지어는 손가락, 발가락 하나도 모두 다 뇌가 일을 해야 움직일 수 있어요. 뇌는 어떻게 이 많은 일을 해내는 걸까요? 뇌가 일하는 방법을 구경해 봅시다. 뇌에서 나온 신경 조직이 온 몸으로 뻗어 있는 모습입니다. 뼈가 함께 보이는 것은 이 부분이 우리 몸의 어디쯤인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뼈와 함께 신경 조직이 보이는 거예요. 뇌에서 나온 신경 조직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온 몸에 뻗어 있습니다. 신경 조직에는 뇌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느끼는 신경 조직이 있어요.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뇌에서 내려오는 굵은 줄인 척수도 중추신경계입니다. 척수에서도 우리 몸을 움직이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또한 뇌에서 내린 명령을 온 몸으로 전달하는 중간 사령관 역할을 해서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이렇게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를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온 가느다란 신경 조직들 보겠습니다. 가느다란 신경 조직을 좀 어려운 말로 말초신경계라고 합니다. 말초신경계는 뇌와 척수가 내린 명령을 각 기관으로 전달해서 움직이게 하거나 반대로 각 기관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뇌와 척수로 전달해서 느끼게 합니다. 말초신경계는 생각하거나 판단하거나 명령하지 않고 그냥 소식을 전달만 해줍니다. 뇌에서 내린 명령을 말초신경계가 손가락, 발가락 등으로 전달해주면 손가락, 발가락은 뇌의 명령을 전달받아서 움직입니다. 반대로 손가락, 발가락 등에서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말초신경계가 그대로 뇌로 전달해줍니다. 그러면 뇌가 전달받은 자극을 해석해서 따뜻하구나, 아프네, 차갑다 등을 느끼게 됩니다. 즉, 말초신경계는 뇌가 느낄 수 있도록 자극을 전달해주고 뇌의 명령을 온 몸으로 전달해서 우리 몸이 움직이도록 해주는 전달자입니다. 마치 우체부 아저씨, 택배 아저씨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말초신경계는 우리 몸의 거미줄처럼 혈관처럼 뻗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석구석 잘 전달하고 전달받아 옵니다. 근육도 움직여야 하고 내장기관도 움직여야 하고 자극도 느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곳으로 뻗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말초신경계가 한 길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신호와 뇌에서 나가는 명령이 서로 엉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똑똑한 우리 몸은 뇌로 가는 길과 뇌에서 나가는 길을 구분해 놓았습니다. 마치 혈관이 심장에서 나가는 길과 심장으로 돌아오는 길이 달라서 피가 엉키지 않게 하는 것과 똑같이요. 어떻게 길이 구분되어 있는지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척수에 연결된 말초신경이 모두 두 줄씩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등 쪽에 연결된 신경은 감각신경입니다. 이곳을 통해 자극이 뇌로 전달됩니다. 즉, 뇌로 들어가는 길이죠. 우리 몸의 그쪽 방향에 연결된 신경은 운동신경입니다. 뇌에서 나온 명령이 신경으로 빠져나와서 운동기관으로 나아갑니다. 즉,
뇌에서 명령이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명령이 이 길을 따라서 몸의 각 부분으로 전달되면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너무 자세히는 몰라도 됩니다. 그냥 신경 조직도 이렇게 길이 구분되어서 신호가 서로 엉키지 않게 되어 있다는 것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몸의 감각기관이 뇌에게 자극을 전달하는 과정과 뇌의 명령을 받아서 운동기관이 움직이게 되는 과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